복잡하고 알쏭달쏭한 의학 상식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는 락터 이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신기간 중에 양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수는 어떤 역할을 할까? 애기한테.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시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폭탄이 터지거나 불이 나면 이제 보통 스파이들이나 007이 다 어디로 뛰어듭니까? 물속에 주로 뛰어듭니다. 물속에 뛰어들지 못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합니까? 욕조에 물 받아서 욕조 안으로 들어가죠. 그만큼 이 물이라는 것이 외부의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산모 여러분들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물속에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가장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막아줄 수 있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중국 민항기가 김해 공항에 착륙을 하다가 추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타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산모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산모가 팔다리는 다 부러졌었는데 뱃속에 든 애기는 너무 멀쩡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이 양수가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흡수하고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구포열차 사건이나 또는 대형 사고, 교통사고 등등이 났을 때 산모를 제가 한 번씩 보면, 정말 이런 사고에서 이제 산모가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뱃속의 아기가 이렇게 멀쩡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양수가 중요하고, 그런 어떤 방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양수가 있어야지, 이 양수를 그냥 그대로 애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애기가 양수를 먹습니다. 먹고 자기 오줌으로 배출하고, 먹고 오줌으로 배출하고. 근데 먹고 오줌으로 배출하면서 이제 허파라든지, 안 그러면은 위장관 있죠. 위나 장이나 이런 것들의 성장 발달에 이 양수가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양수가 없는 애기들, 그러니까 양수 과소증인 애기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항상 이제 나중에 태어났을 때 폐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위장관 쪽에 어떤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수가 자기가 흡입을 하고 소변으로 싸고 대장으로 배출하고 대장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애기 성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또 다른 역할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뼈가 만들어지고 할 때는 사실은 이게 어떤 기본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있어서 이게 근육이 만들어지고 뼈가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애기가 최소한도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애기 골격근, 그 다음에 골격이나 이런 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수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만약에 양수가, 물론 마지막 달에는 양수가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양수가 적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애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게 탯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양수가 적게 되면은 점점 더 탯줄이 자기 몸에 붙게 되겠죠. 붙으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 탯줄을 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탯줄을 누르는 건 당연하고, 근데 눌렀다가 다시 떼고 하는 동작은 수시로 하지만, 양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설사 이렇게 감긴다 하더라도 쉽게 잘 풉니다. 이렇게 잘 풀고. 그런데 양수가 적은 상태에서는 한번 잘못 감기게 되면 얘의 움직임 동작, 할 수 있는 동작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 풀지를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풀지 못하고 더 쪼는 쪽으로 하게 된다면 애기한테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양수가 적을 때는 자기 옆에 붙어 있는 자기한테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하는 태반을 누르기도 합니다. 애기 몸이.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산소가 지속적으로 작게 오게 된다면 당연히 애기가 성장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양수를 늘리는 데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물 많이 드세요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물 드시려면 가서 2%라든지 탄산음료라든지, 안 그러면 옥수수 수염차 등등 여러 가지를 사셔갖고 이제 물 대신에 막 드시는데, 사실 시중에 팔고 있는 대부분의 음료 안에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카페인과 당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과 당은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가지고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 탤런트가
뭐 모음료를 선전했는데 물 대신에 그것만 드셨던 분들, 여자분들이 탈수 증상이 걸려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제법 많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카페인과 당이 포함된 음료는 사실은 수분 섭취를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커피를 드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몸이 슬림해지는 느낌이 드십니다. 그 이유는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이 몸에 있는 수분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약간 슬림한 느낌이 자기 몸이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그거보다 더 많은 수분이 몸에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물을 갖다 섭취를 잘 안 하시고 뭐 그런 음료만 챙겨서 드시다가 임신을 딱 하게 되면 뱃속 애기한테는 양수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 먹던 양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을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카페인과 당이 들어가 있는 음료는 조금 피하시고 그럼 어떤 음료? 뭐 생수라든지 뭐 집에서 끓인 보리차물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시중에 팔고 있는 이온 음료들 중에 당이 포함되지 않은 이온 음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음료들은 그래도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루이보스차라고 그러니까 뭐 양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음료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들 드시는데 루이보스차를 10달 내도록 드신 분이나 드시지 않은 분이나 제가 아기를 받아봤을 때 사실 양수의 깨끗함 정도는 큰 차이가 없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너무 루이보스차에 목을 안 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양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본인이 수분 섭취를 적당하게 많이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모자라는 건지 사실 과연 어떻게 뭐 측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소변 색깔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변 색깔을 보면서 그게 맑고 투명하고 양이 제법 많이 나오신다 그러면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고 계신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소변 색깔이 짙거나 탁하거나 또는 거품이 일거나 또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섭취하고 계신 수분 섭취량은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시면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양막에서 양수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항상 물통을 들고 다니시면서 갈증이 나실 때 운동하실 때마다 드시면은 양수의 유지 또는 양수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